HBase 갑시다. 자, HBase 가기 전에 여지껏은 지금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에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부분 머신러닝하고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것들이 강점이 되는 마우트하고 피그는 그쪽을 좀 강조를. 피그는 사실 데이터 매니플레이트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건데 노에스QL은 이게 완전히 DBMS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운 관계형 DB는 운영계 DB고요. 운영을 위해서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발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형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최초의 분석계였는데 이게 병렬이 잘 안 되니까 그거의 빅데이터 버전이 그 하이브죠. 하이브. 그래서 정형의 빅데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스까지가 하이브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를 얘기하면 비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게 제일 큰 데이터다. 그거 중에 뭐라 그래요? 그 DB죠. 비정형, 반정형, DB다. 근데 사실은 비정형, 반정형, 무정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한글 파일 또는 이미지 또는 영상, AVI 파일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어차피 우리가 뭔가 DB라는 거는 데이터를 그냥 모아놓은 거고 검색을 빠르게 하고 뭔가 검색을 빠르게 하는 거죠. DB는. 그죠? 그래서 운영계는 정형 데이터 검색을 빠르게 하는 거고 분석계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분석계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무정형, 반정형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제너럴한 OLTP 운영계는 ACID 프로퍼티입니다. 여러분들이 학부 DB를 들었다 또는 대학원 DB를 들었다 그러면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건 아셔야 돼요. ACID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그 다음에 듀레빌리티가 뭐지? 한국말로 퍼시스턴시인데 한국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OLTP의 특성입니다. SQL은 뭘까? 우리가 OLTP는 그 어떤 특정 장소에 그냥 서버가 돼서 특정 목적으로 운영계를 돌리는 거다. 그걸 뺀 나머지는 다 NoSQL이야.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얘를 바라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그래 NoSQL. 자, 그러면 결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가 NoSQL의 시작점이 되고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데이터 인텐시브 애플리케이션, 검색 애플리케이션이 초기에 구글을 키웠던 그냥 키워드를 전 세계에 있는 문서와 매치해서 가장 매치도가 높은 순서를 보여주는 거죠.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데이터 인센티브고 그거를 커모더티 서버, 저거 뭐예요? 용산에서 PC 서버를 수천 개, 수백 개 모아서 병렬로 처리하는 컴퓨팅을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비죠. 구글 파일 시스템. 그거예요. 그게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이 하드브로 되면서 빅데이터라는 게 나온 거고 그럼 빅데이터는 뭐야? 역으로 그냥 구글의 처음 검색기 모양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팅. 여기서 얘기한 클라우드는 실제 물리적인 서버가 뭐 미국에도 있고 시애틀에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럼 여러 개의 분산 DBMS들이 서로 코옥하면서 검색 속도 형상을 해주는 거죠.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면 기본적인 피처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왜? 분산 DB라 어느 한 애가 죽어도 다른 쪽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거는 서버가 한 군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미러링을 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OLTP 같은 경우는 미러링을 하다가 레이드를 해서 하는데 이게 비싸죠. 하드웨어적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싼 커모더티 서버를 가지고 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구글 처음 파운더가.
그래서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노드가 죽어도 괜찮고 어느 한 사이트가 죽어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 유연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폴트 톨러런시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자동화된 프로비전, 자동화돼서 뭐가 죽어도 또 다른 새로운 애가 싹 올라가면 자동 핫 스왑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하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트레디셔널한 스케일업, 이게 뭐야? 스케일업은 메모리를 2배로 늘리고 CPU 개수를 2배로 늘리고 버스를 2배로 늘리고 이런 게 돈을 투자해서 늘리는 게 스케일업이고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예요. 클라우드는. 왜? 한 군데에서 될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이걸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킬의 레벨이 더 높은 레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릴라이빌리티가 안 된다. 이 스케일업은. 그래서 비용이 비싸고, 그래서 아키텍처를 구조적으로는 스케일 아웃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하드를 이게 지금 하드 위에서 올라가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이란 PC, 용사에 산 PC를 맨 처음에 100개 했다가 나중에 100개씩 더 늘려도 옆으로 늘어나는 게 옆으로. 그래서 호라이젠탈 스케일링이라고 그래요. 호라이젠탈 스케일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스케일 아웃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싼 것들을 늘려서 인익스프레스한 머신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파티션에 기반한 병렬 처리, 뭐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구글의 초기 검색 모델 시스템, 그걸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왜? 검색에는 업데이트가 없죠. 없어요. 업데이트. 어느 사이트에 어떤 문서가 있더라. 어느 사이트. 걔가 업데이트가 되면 뭐 약간의 업데이트 뭐 있지만 그 위치나 이런 거는 그냥 버리고 어펜드 해버리면 되니까 굳이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죠? 타임스탬프 걸어가지고 버리고 세워 놓으면 되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구조가 계속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샤딩이 필요하다. 왜? 데이터 병렬성. 우리가 용산에 산 싼 PC들을 병렬로 연결할 거니까 데이터 샤딩 또는 호라이젠탈 파티셔닝. 그죠? 큰 릴레이션 테이블을 나누는 거죠. 똑같은 스키마를 갖는. 그래서 해시나 레인지 파티셔닝 같은 거가 필요하다. 이건 뭐, 예, 당연한 거죠. 그죠? 파티션 바이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병렬로 이게 데이터 샤딩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러면 리드 라이트에 대한 스케일이 잘 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파티션 어웨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가 됩니다. 이게 나누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파티션이 어디가 있다.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하도 파일 시스템을 본 이상 MR하고 이게 결국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ACID에 왜 이렇게 시간을 썼냐면 이 얘기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ACID를 유지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ACID 프로퍼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구글 검색기처럼 블로그나 뭐 이런 거 뭐 프로덕트 리스팅이나 뭐 이런 뭐 뭔가 리스팅한 거죠. 리드 온리 데이터들 그런 걸 할 때는 굳이 필요 없다. 이게 어렵기도 하기도 하지만 지금 구글 검색기에는 이게 필요 없어. 이 두 조건이 ACID 프로퍼티를 릴렉스하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클라우드 컴퓨팅이 중요한 거는 가용성, 그 다음에 파티션 톨러런스, 이 두 개가 중요하다. 뭐 오토믹, 뭐 컨시던시 이거보다는 전통적으로 가용성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99.9% 가용돼야만 돼요. OLTP 시스템들은 이렇고요. 그래서 미러링 넣고 뭐 레이드 넣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좀 큰 스케일의 노드 시스템에서도 그 가용성은 중요하다. 왜? 우리가 네트워크 파티션이 되거나 서버가 특히 지금 용산에서 사온 싼 PC들을 노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여러 군데 또 놓고 그러면 하루에도 몇천 개가 터지게 돼요. 그러면 걔가 담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어베일러블하지 않으면 문제가 큰 거죠. 강의 계속 진행을 하죠. 클라우드 DB, 그죠?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쪽을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하면 요새 밖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는 AI랑 연결해서 머신러닝을 빅데이터로 돌리는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더 큰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와 분석계,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 돌리고 AI 돌리고 이거용으로 빅데이터도 지원하지만 전통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리, 운영하고 검색하는 그 영역은 분명히 DB 쪽에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커뮤니티에. 그거를 대응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OLTP 시스템이 트랜잭션 처리를 했다면 클라우드 DBMS는 검색용이다. 우리가 구글이 성공한 거를 그대로 보시면 돼요. 클라우드 DBMS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그 당시는 관계형 DB 병렬로 해서 90년대 중반 이때니까 근데 병렬을 막 노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스케일 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스케일 업만 돼서 전 세계 문서의 키워드조차를 이게 실시간에 매치해서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모든 DBMS는 관계형 DB를 썼어요. 다음도 그걸 썼습니다. 다음이 성공했던 이유가 다음 네이버 다 똑같아요. 성공했던 이유가 관계형 DB에서 어카운트를 잘라가지고 이메일을 줄 수 있는 기술, 그죠? 저희 연구실 졸업생이 구현했던 건데 그걸로 이메일을 전 국민한테 공짜로 주니까 이게 확 뜬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베이스는 관계형 DB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들이 발전하려고 노력했던 게 관계형 DB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게 국내 다 똑같이 그런 접근이었는데 구글은 다른 접근을 한 거죠. 전 세계의 문서를 그 애큐리시를 높이기, 검색 애큐리시를 높이기 위해서 문서마다 키워드를 상당히 많이 만들겠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글의 회사명도 그게 뭐 10의 몇 승이었죠? 예, 이게 다르죠. 레졸루션을 다르게 접근하겠다. 그래서 애초부터 DBMS 자체를 스스로 설계를 해서 병렬 DB로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1세대 검색 하는 미국을 다 청병했 야후 뭐 이런 애들 다 죽였잖아요. 검색 효율이 남다르니까 맨 처음에는 공짜로 제공할 때는 연구자들만 썼어요. 구글을 그때까지 모르다가 2000년대 초반 그러다가 이게 이제 모두가 이제 검색에 만족을 느끼면서 구글이 거의 처음 뭐 평정하는 그런 시대로 갔는데 그건 기술 기반이었습니다. 이게 오더가 다른 기술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DBMS는 구글만 생각하시면 일단 차원이 다른 그냥 기존의 OLTP DBMS와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야 구글 파일 시스템 테스트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안 끝났을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의 컴플렉시티라고 그러죠.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그들의 컴플렉시티는 무궁무진 이게 뭐 앞으로 올 DB에서 앞으로 올 큰 장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알고 계신가? 그거 한번 이번 학기 끝까지 내 숙제로 내줄게요. DB에 큰 장이 옵니다. 앞으로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한 2개 정도가 오고 있어요. 이 큰 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AI 머신러닝 얘기하는데 그거 밖에 큰 장이죠. 그건 뭐 당연히 큰 장이 있고 DB 쪽에서 그 2가지 큰 장은 있는데 그거 밖에 큰 장이 2개 정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 내가 그동안 얘기도 했을 것 같긴 한데 어디선가.
강의하면서. 예, 자, 갑시다. 하여튼 클라우드 DB. 예, 클라우드 DB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구글을 바라보면 되고 그들이 오픈 소스로 나온 다양한 DBMS들을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스케일업이 아니라 스케일 아웃 하는 거다. 그리고 데이터 파티셔닝 기반, 호라이즌탈 스케일링을 위해서. 그래서 하둡처럼 하둡이 그냥 거기 나온 거지. 처럼이 아니라 이게 거기죠. 그래서 데이터 샤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병렬 컴퓨터, 병렬과 분산을 같이 쓰는 거다. 지금 병렬은 전통적으로 동일한 컴퓨터 공간, 물리적인 공간에서 버스로 연결해가지고 하이스피드 커뮤니케이션 툴을 사용해서 여러 컴퓨팅 파워, 컴퓨팅 노드들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거였는데 90년대에 엄청나게 발전한 네트워크 기술, 백본 기술 이걸 통해서 물리적으로 뭐 여러 군데 떨어져도 우리가 하이스피드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분산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였죠. 예, 그래서 통신에 비용이 많이 들어 뭐 이런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병렬과 분산이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뭐 구별이 별로 없어요. 클라우드는 구조적으로는 분산인데 각 노드와 인터 노드와 인트라 노드가 다 병렬로 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리드와 라이트의 스케일 아웃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클라우드 DB의 문제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DBMS는 가정 자체가 구름 위에 있는 DBMS. 그러니까 어디에 아까 노드들이 분산돼 있고 어디에 그 노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유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클라우드 DBM의 그러니까 구글처럼 구글이 뭐 IDC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있어서 지역적인 것들을 다 지역으로 로컬리티를 살리면서 검색 속도를 왕창 높여준 그런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지금 웹 엑셀러레이터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ACID를 설명을 했죠. 그 오토믹, 그다음에 컨시스턴시, 아이솔레이션, 듀레이션 이게 지금 그 싱글 컴퓨터 병렬이 아닌 전통적인 관계형 DB 환경에서의 가장 지켜져야 될 프로퍼티, 관계형 DB가 인포스하는. 근데 이제 이 ACID가 클라우드 DBMS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예요. 어차피 목적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온라인 OLTP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센트럴라이즈된 OLTP 시스템에서 ACID와 약간의 분산성을 두면서 분산 DBMS 그 ACID 그러니까 OLTP ACID 여기까지가 지금 그 관계형 DB가 분산화시킨 그동안 4-50년 동안 분산화시켜서 맥시마이즈로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다음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ACID가 될 필요가 없다. 일단 니드가 없어요. 당장은. 미래는 어쩔지 몰라. 미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국가적인 이유, 뭐 법률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 ACID 프로퍼티를 리퀘어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없습니다. 예, 지금 뭐 한두 개 나오긴 하지만 자, 그래서 ACID 프로퍼티 우리가 지금 구글과 같은 블로그나 문서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기능으로는 ACID 프로퍼티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그 엣지를 파고든 게 구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찾아냈는데 그 다음 세대는 ACID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NewSQL이라는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 오고 있죠. 하여튼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가용성과 분할 톨러런스, 뭐 요게 파티션 톨러런스, 요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이 두 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파티션 톨러런스는 이게 어차피 클라우드 DBMS에서는 네트워크가 분리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분리돼서 저쪽 거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걸 이제 복구할 때까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요게 이제 파티션 톨러런스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가용성도 중간에 여러 병렬 컴퓨터와 분산 환경에서 가져가니까 다운타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거죠. 센트럴라이즈된
DBMS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OLTP, 센트럴라이즈된 DBMS에서 OLTP에서 우리가 하나 논의를 해봐야 될 게 환경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이 이게 뭐야? 트랜잭션의 프로퍼티잖아요. ACID란 사실은 OLTP용의 프로퍼티입니다. 왜? 그 ACID는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프로퍼티예요. 트랜잭션이란 리드라이트 연산자들이 리스트가 묶여서 다 같이 수행되거나 다 같이 수행되지 않거나 그게 오토믹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결국은 검색용은 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냥 어펜드만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죠? 내가 새로운 문서를 올려놨어. 뭐 이런 거지. 기존 문서를 업데이트해서 완전히 다른 키워드로 만든다? 예, 그럼 그냥 어펜드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OLTP의 프로퍼티인데 클라우드의 프로퍼티는 도대체 뭘 거냐 그 얘기예요. 클라우드 DBMS. 근데 요거랑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미시티는 트랜잭션 처리 자체를 안 할 테니까 별로 필요 없는 프로퍼티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많이 죽입니다. 오토미시티를 대부분 죽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이는 게 이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왜? 그 오토미시티 다 같이 수행이 되거나 다 같이 수행되지 않거나인 거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은 컨커런시잖아요. 하나의 리소스를 업데이트 하느라고 트레이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션도 리드 아이솔레이션은 쉐어드 리소스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요소라 얘도 사실은 트랜잭션 처리에 필요해서 얘는 별로 중요하게 안 보게 됩니다. 클라우드 DBMS는. 왜? 트랜잭션 처리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나머지 C하고 D가 문제예요.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컨시스턴시 중요하고 듀러빌리티 중요합니다. 왜? 누군가 어펜드를 했는데 한번 그러니까 라이트는 아니더라도 어펜드를 했는데 어펜드 된 값이 궁극적으로 사라진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는 그러니까 컨시스턴시는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OLTP 환경에서 컨시스턴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프로그래머가 책임진다. 왜? DB 스테이트에서 또 다른 DB 스테이트로 라이트를 하는 거니까 그 라이트 하는 게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트, 지금 무결성을 만족하게 옮겨가야 올바른 스테이트로 옮겨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OLTP 시스템의 ACID를 볼 때는 C를 프로그래머가 책임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요거를 클라우드로 넘어가면 이제 프로그래머의 이슈보다도 클라우드는 데이터 샤딩을 해서 리플리케이션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락킹 메커니즘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컨시스턴시는, 클라우드에서 얘기하는 컨시스턴시는 리플리케이션한 동일해야 될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분산 서버 또는 병렬 서버에 분산돼서 관리가 됩니다. 왜? 라이트가 없으니까. 그럴 때 그 여러 개의 그 카피본이 얼마나 동일하게 최신 값으로 유지되느냐, 그런 매저로 컨시스턴시를 이제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바뀌게 되고 듀러빌리티, 그러니까 C와 D가 중요해진다. 듀러빌리티가. 어베일리빌리티도 이제 요 듀러빌리티를 연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 갑시다. 그래서 클라우드 DBMS에서의 컨시스턴시 모델은 뭐냐? 유저가 동일한 장소에 라이트라는 거, 이게 이제 OLTP 싱글이고요. 그럼 새로운 컨시스턴시 모델 클라우드 DB에서 그러면 결국은 비지빌리티 보는 거, 내가 접근 가능하느냐와 업데이트 오도에 따른 접근성, 이게 리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업데이트 오도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업데이트는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도 가능하지만, 자 봅시다. 어떤 로 X가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로우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근데 하여튼 뭐 DB의 단위니까 레코드. 그러면 이 X는 우리가 M에도 X가 있고, 그죠? 어떤 노드 N에도, 지금 N과 M은 이 클라우드 DB에서 X를 카피본을 갖는 노드입니다. 리플리케이션이 돼서 우리가 하드에서 리플리케이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드비 구글 파일 시스템이니까. 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A라는 유저가, 프로그램이
그 노드 X에다가 n에다가 먼저 로 X를 write를 합니다. 새로운 write X5을 write를 했죠. 그러면 사실은 컨시스트 모델은 원래 OLTP 모델은 A라는 유저가 N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으면 똑같이 M도 X5로 바뀌어야죠. 동시에. 예, 우리가 락을 가졌다 그러면 이걸 하나를 바꾸기 전에 분산 카피본을 다 한꺼번에 바꾸고 고립을 푸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컨시스턴시 모델은 A가 한 카피본을 업데이트 했어요. 그러면 어떤 듀레이션 정해진 시간 T라는 시간 후에 B라는 유저가 M을 봤을 때 M의 X본을 봤을 때 A가 write한 X5을 보느냐 라는 겁니다. 만약에 옛날에 X를 봤으면 컨시스턴시가 깨진 거고요. A가 write한 X5을 보면 컨시스턴시가 계속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타임 T가 중요한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컨시스턴시 하다면 그건 클라우드에서 컨시스턴시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룰을 릴렉스한 거죠. OLTP에서 컨시스턴시는 당연히 락을 둬서 여러 카피본이 있다 그러면 그걸 동기화 시켜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한 카피본을 갖고 있죠.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걸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근데 요걸 그대로 가져갔다 그러면 요 컨티뉴엄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SQL문은 요거에 대해서 B는 X5을 볼 수도 있지만 과거의 X를 볼 수도 있어. 왜? 충분한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자, 요 스토리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스트릭 컨시스턴시는 우리가 OLTP에서 락킹으로 동시에 업데이트를 시키고 항상 A와 B는 동일한 이미지를 봐야 돼. 그게 센트럴라이즈 된 DB에서 스트릭 컨시스턴시를 가져갔던 거고요.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이거를 보장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베일러빌리티와 파티션 톨러런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릴렉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클라우드 DBMS에서의 모델은 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즈된 OLTP DBMS에서의 모델은 ACID였고요. ACID. 근데 이 클라우드 DB에서의 모델은 기본이 되는 게 캡입니다. 어떤 거냐? 어떤 시스템의 프로퍼티를 요 CAP라는 걸로 매저하는 거예요. 컨시스턴시는 모든 카피가 동일한 값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게 strict consistency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availability는 그 시스템은 부분이 fail이 되더라도 돌아야 된다. 그죠? 우리 availability는 우리가 여러 개의 노드들이 그 중에서 수만 개가 도는데 하나는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죽었을 때도 시스템은 돌아야 된다. 그게 이제 availability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은 네트워크 분할, 분산 시스템이니까 네트워크 에러를 통해서 데이터가 2개나 3개로 액티브한 시스템들이 파티션이 되더라도 하나의 파티션이 죽어도 다른 애한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각자가 다 돌아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캡 시어럼이에요. 캡 시어럼. 캡 시어럼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동시에 개런티 할 수 없는 시어럼이다. 그죠? 동시에 개런티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strict consistency를 하면서 availability를 제공하면서 파티션도 제공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캡은. 그런 시어럼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시어럼이고, 그래서 클라우드 DBMS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되게 큰 분산 시스템은 어느 순간 파티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시스턴시와 어베일러빌리티, 어느 하나가 노드가 하나 죽어도 괜찮다.
또는 consistency와 파티션 뭐 이렇게 지금 어느 하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관계형 DB는 A와 P 대신에 consistency를 주요 목적 어차피 centralized DBMS였기 때문에 파티션 톨러런스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availability는 우리가 RAID나 미러링으로 해결했죠. 그래서 C가 되게 중요한 프로퍼티였다. 근데 이제 웹 시스템 같은 경우는 availability가 되게 중요한 거였죠. 왜? 이게 구글이 지향했던 바라 consistency, transaction consistency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요 캡 시어리움은 결국은 ACID의 A나 C를 드랍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아이솔레이션은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A를 릴렉스하거나 C를 릴렉스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다. 그래서 캡 시어리움은 다시 얘기하면 컨시스턴시는 컨커런트하게 수행되는 쿼리가 항상 동일한 데이터를 봐야 되고 어베일러빌리티는 어떤 이유든 시스템에서 리스폰스를 받아야 되고 파티션 톨러런스는 뭐 파티션 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맵 같은 거예요. NoSQL에. 그래서 이게 어베일러빌리티, 컨시스턴시, 파티션 톨러런스.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항상 NoSQL DB들은 두 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CA는 요 관계형 DB가 선택한 거예요. CA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형 DB들이 availability와 consistency. availability는 우리가 미러링이나 커지면서 레이드로 이제 해결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관계형 DB가 선택했던 조합이고, 그 다음에 C와 P를 선택한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HBase, 빅테이블, 구글에서 만든 거 여기 그대로 HBase니까, 그 다음에 몽고DB는 거의 뭐 관계형 DB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CP가 좀 더 우리가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좀 더 많이 떨어진 게 A와 P를 선택한 캐산드라, 뭐 코치, 뭐 다이나모,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베일러빌리티와 파티션 톨러런스, 컨시스턴시는 희생을 한 거죠, 완전히.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색깔로는 뭐 여러 가지 색깔로 이제 더큐멘트냐 아니냐 뒤에 좀 배울 거고요. 근데 이쪽이 좀 더 많이 쓰입니다, 사실은. 얘가 좀 많이 죽고 있어요. 카산드라 처음 프로젝트 일어난 것보다 많이 죽고 있고요. 심플DB도 그렇고 다이나모 그 이유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코치도 이게 그 퍼포먼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쪽이 좀 많이 죽고 있고 얘가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거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결국은 그러면 클라우드 모델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강조할 거냐. 그래서 컨시스턴시를 약간 릴렉스한 eventually consistency, 궁극적으로 일관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궁극적으로 일관되다는 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어느 정도 시간이 동안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모든 업데이트가 모든 노드에 프로파게이션이 돼서 모든 카피본이 동일한 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요거죠. 요 모델. 그러니까 어느 정도 T 시간 동안 업데이트가 없다면 리드 연산자만 한다면 A가 쓴 X 파일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B도 리드할 때 요 X 파일을 본다는 거예요. 프로파게이션이 어느 정도 다 일치가. 그럼 여기서 T라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그건 이제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릴렉스 한 거죠. 컨시스턴시는 여러 카피본을 허용해서 가용성을 높이고 우리가 그 파티션 톨러런스를 높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용성을 확 높인 거죠. 가용성을 높였죠. 근데 컨시스턴시는 그거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eventually consistency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를 기반으로 만든 클라우드의 프로퍼티는 베이스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available 하고, 왜? 카피를 여러 개 두니까, 그죠? 하드처럼 하나의 데레를 여러 군데, 분산 서버에 여러 군데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가 죽어도 어딘가에 미러링이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A가 보장이 되고 소프트 스테이트, 이게 소프트 스테이트가 뭐냐면 하나의 아이템의 카피본이 다를 수도 있다요. X가 세 군데 카피돼 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시점에 값이 다를 수 있다. 그게 소프트 스테이트고요. 그러나 eventually consistency,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 카피본들이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eventually consistent한. 그래서 그거의 앞자, 요 세 개의 프로퍼티의 앞자를 따서 요게 B와 S와 BA, 그죠? BA, SE, 그래서 베이스라는 프로퍼티를 만들게 됩니다. Basically available, soft state, eventually consistency. 그래서 앞에 거 띄어서 베이스라는 프로퍼티, 클라우드의 프로퍼티를 만들고 그게 centralized 된 OLTP 시스템의 ACID와 대응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베이스라는 거를 대부분 클라우드 DBMS는 지키게 됩니다. ACID는 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하둡의 버전 1에서는 카피본 3개, 버전 2에서는 1.5개. 그 하둡이 여러 카피본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 용산에서 산 여러 노드들, 싼 노드들을 병렬로 돌리고 그런 병렬 시스템들을 여러 군데 분산으로 돌려서 클라우드 DBMS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카피본을 만들겠다는, 디스크가 싸니까. 그래서 basically or soft eventually, 그 다음에 베이스는 DBMS ACID의 컴포넌트고 모든 NoSQL DBMS는 요 eventually consistency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availability와 partition tolerance를 개런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eventually consistency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업데이트가 없었다면 모든 업데이트는 프로파게이션이 돼서 모든 리플리카들이 동일한 값을 갖는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리플리케이션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웹 검색, 구글이 갔던 웹 검색은요, 리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스 업데이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뭐냐, 어펜드만 있다 그러면 지금 eventually available이라는 프로퍼티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업데이트 자체가 없으니까. 카피가 100개가 있든 그 중에서 X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오퍼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거나 새로운 걸로 어펜드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왜? OLTP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운영계를 돌리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형 DB로 기존이 된 센트럴라이즈 된 DBMS의 여집합이 지금까지는 NoSQL만 있는 거죠. 왜? 검색용이에요. 검색용. 쉽게는 검색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NewSQL이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올 거예요. 나오고 지금 뭐 프로토가 나와 있어요. MySQL 바꿔가지고. 걔는 NoSQL과 우리가 지금 SQL을 다 합친 겁니다. 트랜잭션 처리도 하고 검색도 하고 지금 두 모델 합치겠다, 야심차게. 그래서 지금 뭔가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걔는 어쩌면 오라클과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DB가 흐르는 방향일 수도 있고. 근데 당장은 NoSQL 바운다리 안에 있지는 않다, NewSQL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렇게 이해하시면 NoSQL은 그냥 구글이야, 또는 내가 가진, 결국은 이거죠. 그 로그 데이터들, 발자취 데이터들, 얘는 업데이트 될 수 없잖아요. 누군가 뭔가 로그성으로 자기가 했던 행동을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고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어딘가 넣어놓고 분석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AI나 빅데이터에서 보는 로그 데이터들을 잘 저장하는 미디움으로 NoSQL이 바라보고는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커요. 너무 커. 하여튼 그건 좀 우리가 가면서 갑시다. 배우면서.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요.
NoSQL DB의 약자는 not only SQL이에요. not SQL이 아니라. 근데 뭐 그거 뭐 SQL 뿐만 아니라 SQL도 지원하는데 그거보다 밖에 뭐 이런 건데 SQL 이렇게 많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먼 피처는 릴레이셔널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SQL의 여집합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정형의 여집합. 그러다 보니까 고정된 테이블 스키마를 대부분 요구하지 않는다. 고정된 스키마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운영계 설계할 때 ERD, 엔티티 릴레이션십 만들고 포린 키 연결해서 릴레이션 스키마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프 비슷하게 이렇게 포린 키들이 연결된 그런 게 없어요. 미니 월드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트랜잭션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horizontally scalable 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평적으로 노드들을 막 넣어서 병렬로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mostly open source. 예, 오픈 소스밖에 없죠. 지금은 거의.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ACID 프로퍼티 우리가 캡 시어럼에 의해서 이 CAP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는 게 캡 시어럼이죠. 예,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시어럼에 의해서 ACID 프로퍼티 중에 하나나 두 개를 릴렉스한 게 NoSQL DB다. 그리고 리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어디나 있다. 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에요. 싸게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그 다음이 API로 접근한다. SQL 문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SQL을 지원하더라도 되게 단순화돼서 지원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API로 지원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릴레이션 피처는 지원하지 않는다. 조인 작업 같은 거 없어요. 왜? 조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검색만 하는 거예요. 왜? 양이 너무 많아서 양이 많은 애를 조인하게 되면 곱하기잖아요. 카티시안 프로덕트의 컴퓨테이션. 그리고 관계형 DB의 관계형 모델의 강점이면서 단점이 조인인데 이 단점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퍼포먼스 측면에서 병렬로 분산 시스템 클라우드에서 조인하겠다. 미친 짓이자 이거죠. 이론 나와 있습니다. 세마이 조인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분산 DB에서 조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퍼포먼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조인을 버리자. 조인을 버린다는 얘기는 참조 제약 조건을 버린다는 거예요. 조인은 왜 나온 거죠? ERD에서 참조 제약 조건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걸 안 지키면 여러분들 조인할 때 키 하나 없이 조인하면 그거 다 이상한 데이터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같은 말입니다. 참조 제약 조건 버리겠다.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ERD 버리겠다랑 똑같은 거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NoSQL DB는 말 그대로 그냥 도서관이에요. 그냥 같은 종류의 어떤 스키마를 스키마 없이 그러니까 서로 간의 스키마 공유 없이 하나의 테이블에 그냥 왕창 넣어놓고 검색을 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검색을 빨리 하겠다는 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NoSQL DB의 피처들을 보면 스키마가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형 DB에 스키마 ERD에서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스키마가 없다는 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키하고 밸류밖에 없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학부 때 데이터 구조 처음 들어가면 뭐 배우죠? 해시 배우죠, 해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장 빨리 접근하는 방법은 해시입니다, 해시. 네, 그래서 그거 쓴 겁니다. 구글 파운더가 그냥 키하고 밸류로 모든 거 문서를 그냥 이걸로 찾을 거야. 왜? 제일 빠르니까 해시가. 왜? 엄청난 양이라 그거를 클라우드 병렬 분산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 검색 하나 그러니까 모래에서 우리가 바늘 찾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당연히 이 모델 가겠죠. 당연히 이 모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 밸류 모델 이거는 스키마가 없는 거죠. 네, 도메인 스키마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이 쉐어드 나띵 아키텍트 당연히 그래야죠. 뭔가 쉐어를 하면 이게 힘들어져요. 우리가 배웠죠.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배웠죠. 버스를 쉐어하는 경우, 디스크를 쉐어하는 경우, 메모리를 쉐어하는 경우 다 배웠으나 이게 쉐어할수록 그죠? 리니어 스케일러빌리티 뭔가 새로 넣을 때 컴플렉시티가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80년대 말 90년대에 병렬 컴퓨터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예, 예, 예. 그 당시 뭐 128개, 1024까지도 꿈을 꿨었어요. 노드 1024개를 묶어서 병렬 처리할래. 예, 그렇죠. 엄청나게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의 부하가 엄청 든 거죠. 그때도 엔큐브, 제가 컴퓨팅 했던 것들을 보면 더 이상 못 늘어납니다. 우리가 요새 10,000개, 30,000개, 뭐, 왕창 늘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쉐어드 나띵 구조. 그나마 그때 엔큐브도 쉐어드 나띵 구조였습니다. 최대로 1024개 할 수 있었던 때도. 자, 쉐어드 나띵 구조고, 일라스티티. 요게는 스토리지와 서버의 캐패시티가 내가 언제든지 늘릴 수 있다. 당연하죠. 요새 PC 늘리면 되니까. 그다음 유연성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샤딩. 그죠? 데이터는, 샤드를 해서 관계 DB를 여러 군데 리플리케이션을 갖다 놓을 수 있겠다. 그 리플리케이션의 베이스입니다. 샤드닝은 병렬의 베이스이기도 하지만 여러 군데 리플리케이션을 하는 게 샤드를 리플리케이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싱크로니어스 리플리케이션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리플리케이션 하는데 이미디에이트하게 하지 않고 락이 없죠. 클라우드에서는 락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지금 투페이스 락킹 뭐 이런 거죠. 락 매니지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거는 ACID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컨커런시 컨트롤을 하는 건데 락 자체를 버리고 리플리케이션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리플리케이션은 어싱크로니스하게 일어납니다. 왜? 아까 봤죠? 시간이 t가 경과된 다음에 더 이상의 업데이트가 없고 충분한 시간이 됐을 때 모든 애들은 같아진다는 거는 그 리플리카한테 값들을 어싱크로너스하게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어싱크로너스. 그래서 그게 베이스가 ACID보다 베이스를 썼다. 그런 얘기. 이게 다 한 맥락이에요. 사실은. 하나를 고치니까 나머지들이 다 고쳐져야죠.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엄청난 양에 대한 도큐멘트나 정보를 클라우드 상에서 보관 관리하면서 검색 요율이 실시간에 일어나게 하겠다. 요 하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NoSQL DB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oSQL DB 볼 때마다 구글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 생각하시면 내부 구조가 거의 구글 파일 시스템, 우리가 지금 하둡을 배운 거 위에 DBMS를 만든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텐데 NoSQL은 구현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가 됐습니다. 시도가 됐고 뭐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구현이 이렇게 어렵지가,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지 이게 뭐 투페이스 락킹이나 뭐 이런 게 많지가 않아서 예, 다양하게 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개의 어떤 영역으로 개발 이론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예, 보면 요게 키 밸류, 그죠? 키 밸류.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NoSQL은 검색용입니다. 검색용. 약간 목적이 다르죠. 우리가 MR 같은 경우는 그 분석용을 하드에서 돌릴 때 MR을 맵 리듀스 돌릴 때는 스캔이 기본입니다. 그죠? 시퀀셜 오퍼레이션이 기본이에요. 디스크의 시퀀셜 작업을 빠른 시퀀셜 작업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병렬로. 근데 이제 NoSQL DBMS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저장하고 그것들을 빨리 검색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구글의 검색 DBM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일 빠른 검색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학부 때 배웠던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 때 배운 해시 구조예요. 이게 지금 해시 키에 밸류 하나 붙인 거. 그게 제일 단순하고 제일 빠릅니다. 검색에는 에버리지 오더 1 아니에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시도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뭐 아마존 S3 뭐 다이나모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요런 스칼라스 요런 것들이 이제 또 HBase 뭐 이런 것들이 다 큰 해시 테이블을 관리도 편하고
움직이기도 좋으니까 요 키 밸류로 HBS는 밑에네요. 예, 미안합니다. 키 밸류로 가네. 이게 지금 나중에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 DBFS라는 레디스 있죠? 레디스도 요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기반이지만 메모리에 많이 올려놓고 키 밸류로 해서 실시간 시스템과 같이 쓰는 게 이제 레디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시간이 나오면 뒤에 좀 할 거고요. 근데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도 복잡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키 밸류로 단순하게 가는 거랑 두 번째 어프로치는 그냥 스키마가 없는 거. 그냥 스키마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마레스는 학부 때 배운 ERD 기반으로 해서 관계형 DB가 고정 스키마로 미니월드를 표현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미니월드가 없어요. 그냥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어놓고 검색이 빨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방식으로 나옵니다. 컬럼 기반, 더큐멘트 기반, 그다음에 그래프 기반 이렇게 이제 세 분류로 나뉘는데 더큐멘트라는 게 뭐 제이슨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캐산드라가 컬럼 베이스드고 카우치는 더큐멘트고 네오4j는 그래프 기반이고 HBase는 컬럼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류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NoSQL DB 어프로치가 그래서 요 네오4j는요 그래프 기반의 DBMS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지금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거의 스탠다드 그래프, 여기 이제 그래프가 어떤 용이냐면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그죠? 모든 게 다 그래프 기반이에요. 소셜 네트워크, 우리 링크드인,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팔로잉하는 그 구조가 그래프 기반이고 지금 여지껏 컨벤셔널한 컴퓨팅에서 MP로 넘어가는 게 다 그래프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뭐죠? 뭐예요? 예. 빅데이터 쪽에서는 이쪽이 워낙에 빅데이터고 컴퓨팅 파워도 많이 들어서 병렬 처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많이 그쪽에서 그 분야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애입니다. 그리고 캐산드라는 처음 많이 썼었는데 느려요. 그러니까 뭐 느리진 않아요. 느리진 않은데 너무 무거워. 그리고 코치는 느립니다. 느려요. 그래서 내 생각은 HBase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접근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키밸류는 단순한 키밸류 해시 테이블이에요. 해시 테이블 아주 간단한 모델. 그래서 어떤 밸류를 찾는 엄청나게 많은 키밸류 페어에서 간단하게 이게 지금 세컨더리 우리가 지금 새긴 구조죠. 가장 쉬운. 네. 그거를 가진 게 요 다이나모 그죠 AWS 구조 뭐 이런 구조들이고요. 여기 지금 나오죠 레디스 요거 얘들하고 좀 다른 게 레디스는 인메모리 쪽에 많이 해서 예 이건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트림 하겠다 그러면 이쪽이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 기반은 이게 이제 컬럼 기반이 많이 프렌드리한 이유가 릴레이셔널 DB 모델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네스티드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구글 테이블, HBase, 카산드라 뭐 이런 애들이 클라우데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컬럼 베이스고요. 이 클라우데라는 지금 상용화돼서 예, 엄청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이 더큐먼트 기반은 이게 더큐먼트로 제이슨 파일, 제이슨 더큐먼트나 이런데 뭐 여러분들이 그 XML 더큐먼트 제이슨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몽고DB하고 코치가 있는데 코치는 너무 느려요. 그 몽고DB는 거의 그냥 관계형 DB 쓰는 거와 비슷하게 UI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되게 많이 쓰이고 배우기도 쉽습니다. 거의 관계형 DB를 이해하면 그냥 거의 똑같이 쓰면 돼서 예, 몽고DB도 많이 썼었던 것 중에 하나죠.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프는 예, 얘가 거의 뭐 디팩토고 그래서 노드와 엣지로 모델링이 되는 그래프에서 그래프 서치 뭐 근데 거기에서 그래프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뭐 그 NoSQL이 아닌
그래프 DBMS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작은 규모인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들의 NoSQL DB의 공통적인 장점은 쌉니다. 오픈소스 그 다음에 쉽게 구현할 수 있다. 그냥 인스톨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노드 하나짜리 쉬운데 노드를 구글 파일 시스템처럼 키우려면 최적화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리플리케이션, 데이터 리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노드의 리플리케이션이 돼 있어서 결국은 폴트 톨러런스를 우리가 지금 하둡이나 이런 스팍은 아니죠. 근데 하둡이나 이런 계열에서는 디스크 기반에서는 폴트 톨러런스는 리플리케이션으로 했다. 우리가 NoSQL DB 캡 디어럼에서도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캡 디어럼에서 파티션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다운로드가 노드가 다운되면 다른 노드로 리플레이스 된다. 그죠? 리플리케이션 노드 데이터도 리플리케이션 돼 있고 뭐 이래서 그래서 하나의 단일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는 없다. 그죠? 부분적으로 망가질 수는 있어도 전체가 망가질 수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분산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스키마가 필요 없고 왜? 그러니까 ER 모델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센서 스키마를 그대로 적용을 하겠죠. 또는 그걸 이제 키 밸류로 표현하거나 그래서 스키마 ER 모델링 필요 없고요. 그 다음이 스케일업 다운이 쉽다. 그 다음이 데이터 컨시스턴시를 릴렉스했다. 왜? 요거죠. 리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리플리케이션 된 애가 소프트 스테이트로 여러 세 개의 복제본이 있으면 세 개가 동시에 한꺼번에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된 어떤 인스턴스가 하나를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면 나머지 두 개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업데이트가 없으면 같은 값으로 바뀐다. 예, 요게 이제 메커니즘이 있어요. 각 NoSQL DB마다 자기만의 동기화시키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락을 안 쓰죠. 락을 쓰지 않습니다. 락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자, 그 다음이 또 요들의 특징이 관계형 DB 연산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비정형이라 그냥 키밸류 아니면 스키마를 쓰기 때문에 관계형 DB에서 대표적인 연산이 뭐냐면 조인이에요. 조인 같은 게 없어요. 네, 우리가 하이브 이런 데 조인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NoSQL DB는 약간 이전에 우리가 분석용으로 배웠던 애랑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검색 또는 집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바이. 근데 그룹바이는 애그리게이션은 지원을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룹바이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오더바이 이거 검색용이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정렬을 해라 그러면 이건 미친 짓이에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ACID 트랜잭션 이런 거 안 돼요. 왜? 운영계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NoSQL은 아니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면 첫 번째 키 밸류 NoSQL DB는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 뭐 크게 배울 게 없습니다. 그냥 키 밸류밖에 없어요. 요거 스키마가 컬럼 2개, 이쪽은 키 밸류. 그래서 이게 스키마 이름이 있으면 예, 그래서 해시 테이블에 그냥 저장이 되고 이게 엄청나게 큰 해시 테이블이니까 해시 테이블 자체가 샤딩이 되겠죠. 샤딩이 돼서 분산된 하둡 영역에 분산시키고 뭐 그것도 리플리케이션이 돼서 그래가지고 각각의 밸류는 키로 인해서 요 키로 해시를 걸어서 밸류를 꺼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키 밸류 NoSQL DB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대표적인 게 있는데 심플 DB 아마존에서 쓰는 거고 제한된 SQL을 적용을 하고 셀렉트, 딜리트 뭐 이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키 밸류 키하고 애트리뷰트 밸류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트리뷰트는 네임하고 밸류로 이게 커플이 돼 있고 그리고 레디스 같은 경우가 잠깐 얘기했던 키 밸류의 집합인데 이거는 되게 프리미티브한 오퍼레이션만 밸류의 타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되게 빠릅니다. 진짜로. 그래서 실시간 리얼타임 시스템하고 같이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다이나모도 아마존 건데 심플DB랑 비슷한 거다. 뭐 처음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 요거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이 키밸류의 특징을 보면 매우 빠릅니다. 왜? 해시니까 이거보다 더 빠를 수 없어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오도 원으로 찾으니까. 그리고 스케일업을 하다. 왜? 그게 단순한 스키마를 호라이전탈 샤딩하는 게 되게 단순해지니까. 그래서 모델도 심플하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고, 그리고 호라이전탈하게 디스플레이 하기도 편하고, 검색도 편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나쁜 점이 좀 또 복잡해지면, 오브젝이 복잡해지면 키 밸류 페어로 그걸 표현하는 게 되게 이상해집니다. 예, 약간 뭐 제이슨 오브젝트 같은 거 이렇게 막 좀 자유로운 우리가 비정형, 무정형이나 고정되지 않은 스키마들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요건 그런 거에는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가 이제 우리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컬럼 베이스입니다. 컬럼 베이스고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컬럼으로 저장한다. 로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컬럼나 DBMS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저장한다. 스토어라는 게 물리적으로 저장할 때 컬럼 위주로 저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컬럼의 내용이, 여러 로에 있는 같은 컬럼의 내용이 동일한 디스크 블락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컬럼, 여러 로가 아니라 이게 컬럼 기반이니까 한 컬럼이 왕창 들어갔다가 왕창 나오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말을 약간 헷갈리게 했는데, 이것도 같은 컬럼이 이제 고정 스키마가 아닙니다. 지금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컬럼을 여기 지금 보면 컬럼을 찾는 애도 키예요. 그죠? 요 키로 통해서 마치 요 여러 개의 컬럼, 요걸 이제 컬럼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한 키 값에 컬럼 패밀리가 정의되어 있어. 여러 개의 컬럼이 정의되어 있고, 요거 단위로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로, 이거 마치 키 밸류가 좀 복잡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보면 구현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키가 복잡해졌다. 밸류는 하나고,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게 이제 약간 해석의 차이겠지만, 근데 개념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요 키는 요 키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컬럼에 유일하니까. 네, 그래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컬럼들의 패밀리, 여기서 얘기한 컬럼 패밀리는 마치 컬럼 패밀리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는데 한 패밀리에 여러 개의 컬럼이 정의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스티드 릴레이션 스키마, 그러니까 속성이 릴레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관계형 DB 모델을 생각하시면 그냥 단일 속성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컬럼이고, 어떤 거를 내가 컬럼 패밀리를 정의해서 스키마 여러 속성 애트리뷰트를 넣게 될 수 있고, 컬럼 패밀리는 의미적으로 유사한 거죠. 예, 의미적으로 유사한 거. 그렇게 스키마를 아까 스키마라기보다는 컬럼을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케일링과 업데이트가 되게 빠른 스피드로 간다. 왜? 이게 같은 블락, 같은 컬럼 키를 갖는 애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컬럼 단위로 꺼내고 컬럼 단위로 검색하고 컬럼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컬럼 오리엔티드. 그래서 컬럼 오리엔티드 된 노에스케일 DB는 빅테이블, 그래프, 지금 구글에서 쓰는 게 빅테이블이고요. 예, 그래서 요걸 그대로 본 단계 HBase다 보시면 되고요. 구글 빅테이블의 클론이라고까지 써 있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HBase를 생각하시면 그냥 구글이 전 세계 문서에 대해를 어떻게 빨리 찾아오는지 그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테이블, 그 다음에 카산드라, 피넛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야후였고, 카산드라는 아파치 페이스에서 아파치였는데, 초반에 카산드라가 꽤 많이 쓰이다가 마지막 후반에 좀 아직도 명맥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힘은 못 내고 있고요. HBase는 그냥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류인 더큐먼트 기반의 NoSQL. 그래서 얘도 그냥 결국은 NoSQL은 키 밸류예요. 아까 컬럼도 키 밸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키가 좀 복잡해졌다. 그리고 키 안에 키 값이 있는 거고요. 컬럼들이 정의되고. 그다음에 요 더큐먼트도요. 밸류가 도큐멘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로 서치를 하는데 밸류 단순한 밸류가 아니라 얘를 JSON이나 XML 더큐멘트로 해버리면 스키마를 고정하지 않은 어떤 특정 키에 대해서 서로 키 값에 따라서 스키마가 다르죠. 그래서 각자 스키마 속성 이름을 각자 자기가 정의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양한 스키마를 갖는 키 밸류들을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더큐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 거의 키 밸류인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NoSQL DB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서 빨리 데이터를 꺼내오기 때문에 키 밸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밸류가 되게 단순한 거고 두 번째는 키가 좀 컬럼이 복잡해지고 세 번째는 밸류가 도큐멘트로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디시나 소팅이나 조인이나 그룹핑 같은 거를 지원한다.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몽고DB는 여기 더큐멘트인데 거의 광경DB처럼 씁니다. 그냥 광경DB 익숙한 사람은 이거 되게 빨리 써서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코치는 좀 느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GraphDB 해가지고 노드와 모든 데이터를 노드와 엣지로 고정해서 그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래프를 구성하는 노드를 한꺼번에 빨리 꺼내오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없이 주변에 한 그래프의 주변 노드들을 빨리 꺼내오고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접적인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서 룩업이 되게 빠르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얘는 어쨌거나 이 GraphDB는요 약간 스페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스보다는 우리가 그래프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도메인이 그래프 구조가 있는 여기에 근데 그게 관계형 DB나 기존의 사이즈가 커지면 이게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건 스페셜 영역으로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 같고, 예, 블록체인, 예, 뭐 생각해 보세요, 블록체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NoSQL DB의 장점은 스키마가 없어요. 모델에서 그냥 키밸류보다 이거의 장점은 그런데 이벤츄얼리 컨시스턴시하고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퍼포먼스와 스케일러빌리티가 되게 좋다. 그래서 ACID나 조인 제공을 안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NoSQL DB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입니다.